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좋은 책이 있어서 또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고요. 소개해 드릴 책은 더 해빙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영상 함께 시청하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서윤이라는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홍주연 씨가 이제 함께 이제 이 책을 집필한 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제는 이제 더 해빙이 되고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부와 행운, 부와 행운. 예, 뭔가 뭐 연관관계가 있나 보죠. 자, 이서윤 씨는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대한민국 뭐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뭐 여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이미 이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20여 개국의 판권이 수출이 됐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분에게 이제 관심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 소문 듣고 부자들이 이제 많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이 고민거리, 결정할 사항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나누고는 했나 봐요. 근데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으면 고등학교 때부터 부자들이 찾아와서 자문을 했다고 하니 참 이분의 실력이 어마무시한가 봅니다. 사주와 관상에 능한 할머니 밑에서 자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해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해빙의 핵심, 편안함.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우리를 부자로 이끈다.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지갑에 그 100만 원,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들고 다녔을 때 편안한가?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뭐 부의 그릇이라고 할까요? 돈을 대하는 내 마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돈에 대한 편안함이 우리가 있는지, 만약에 불편하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돈만 생각하면 뭔가 늘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부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해빙에 있습니다. 자, 그 해빙이 어떤 뜻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느끼느냐. 이것이 해빙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쓸 때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와이프랑 신혼여행 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족끼리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을 때도 그렇고, 이게 돈을 쓸 때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걸 먹어도 되나? 좀 비싼 건 아닐까? 좀 더 저렴하고 괜찮은 곳이 있지는 않을까? 등등 돈을 쓰면서 이 쓰는 것에 만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자질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해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 이 돈이라는 것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1달러가 있으면 그 1달러를 쓰는 이 어떤 느낌을 만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비싸다라든가 뭔가 돈이 좀 아깝다라든가 이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사도 될까? 나는 돈이 없는데 등등 돈을 쓰면서 지금 현재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으로 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게 되는 거죠. 응? 자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막 자기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쓸 때마다 뭔가 걱정과 불안과 막 이런 게 많아. 그러면 돈 입장에서도 나한테 가까이 올 이유를 못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빙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렌즈를 없음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봤다면 이제 있음이라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해빙.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음. 여기에 없는 것. 부족한 상태.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1달러가 내가 1,000원이 있다. 그럼 그 1,000원을 가지고 돈을 쓸 때 그때 만끽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사 먹었다. 그러면 커피 맛있다 하고 느끼면 됩니다. 괜히 1,500원밖에 없어. 나 백다방에 갔어. 1,500원짜리 커피밖에 못 먹어. 내가 돈이 4,100원이 있었으면 스타벅스 가서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500원이 있어서 이 따뜻한 백다방 커피를 먹고 있다라는 걸 만끽하는 거죠. 이게 해빙입니다. 자, 책에는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한 가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려고 이제 300만 달러를 어떤 사업가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투자하고 나서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어떻겠어요? 점점 이제 돈은 바닥나게 되고 돈이 점점 바닥나니까 이거 월급 내가 제대로 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겠죠. 대표니까. 야, 이러다가 또 부도라도 나면 나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니 잠이 안 오겠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이서윤 씨를 찾아온 겁니다. 이제 이런 대표가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니 이제 이 해빙에 대해서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이 해빙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가 바뀌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을 버틸 자금이 있어 다행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자, 직원들 월급을 주고도 회사를 운영할 돈이 남아있네. 참 감사하다. 이것도 지금 있음에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1년을 계속해서 해빙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운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1년 뒤에는 그 개발한 기술이 드디어 해외에 팔리면서 큰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300만 달러나 투자할 정도의 돈이 많은 사업가조차도 이렇게 정말 돈 앞에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건데 이제 이서윤 씨가 잘 코칭을 해주신 거죠. 이 해빙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이서윤 씨는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대요. 이 분석을 해보니까 부자도 개중에는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개중에는 있었겠죠. 근데 특히나 집중을 했던 건 아무것도 없이 흙수저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정성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량적 분석은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 몇 명,
주식에 투자한 사람 몇 명,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하는 거고, 정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쭉 걸어온 길을 이렇게 아주 이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을 이제 정성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이서윤 씨는 정성적 분석을 한 거예요. 10만 명의 데이터를 봤지만 이 중에서도 한 명 한 명 깊이 있게. 자, 그래서 이 이서윤 씨가 결론적으로 쭉 데이터를 이 일종의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1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300만 달러, 이게 300만 달러면 3, 40억 될까요? 그리고 700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50억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모두 이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이분이 사주 전문가이거든요. 30억에서 70억 사이의 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근데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최소한 3, 40억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저희 집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제대로 깨우치질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해빙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 빠르면 2주 만에 나타납니다.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이다 싶으면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효과가 또 시너지가 돼서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해빙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건 내가 없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부를 끌어오는 힘인 거죠.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쓸 때 기분이 좋으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원인이 되고 내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니 그 돈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주변에 있는 다른 돈을 끌어오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런 에너지를 품고 있으니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살아가면서 돈을 끌어오니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안다.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다. 해빙이라는 것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 돈을 쓸 때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기쁘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돈을 그냥 낭비하는 것과 해빙하는 것의 차이점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낭비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쁘면서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나서도 낭비했다라면 어떻겠어요? 후회와 자책 이런 게 남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건 2부에서 좀 더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1부에서는 해빙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의 사례도 책에 나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요. 혼다의 대표, 그리고 이나모리 가즈오, 그리고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세 분이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이라고 하죠. 이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다음에 어떤 이제 기자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회장님,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늘이 주는 3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난한 것. 두 번째, 허약한 것. 세 번째, 못 배운 것. 이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네? 하늘의 은혜라니요? 그건 모두 불행 아닌가요? 가난함 덕택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고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해서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도 마스시다는 바로 해빙을 마음에 품은 거죠. 마스시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했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본 겁니다. 그 결과 불우했던 그 소녀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해빙의 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는 어떻게 다른가?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삽니다.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짜 부자는 어떤가? 내일만 살아요. 오늘을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인 거죠. 자,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고 하인인 거예요. 그런데 가짜 부자는 돈이 목표이고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가짜 부자입니다. 자, 진짜 부자는 공짜는 점심이 없다라는 말을 명심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도 알죠. 있음을 느끼니 나누는 마음도 생깁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는 그런 사람은 귀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 이제 해빙을 하면서 느낀 감정. 자, 해빙을 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 홍주연 기자, 이 책을 함께 쓴 홍주연 기자도 이제 해빙하면서 아, 정말 내가 참 많이 가졌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소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사실들이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켰나요? 내가 가진 것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들,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쭉 정리해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 불안이 줄어들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온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돈다라는 거예요. 해빙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더 샘솟고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서 뭔가 새롭게 해야 할 의지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빙을 하면서 나타난 효과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일종의 해빙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해빙 1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해빙 2부에서는 조금 더 나머지 책 내용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여전히 쌀쌀하네요.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